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구현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예결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설명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부의 고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신 국회의장님이시나 그리고 김광림 회장님, 그 다음에 백재현 예결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 경제 상황 또는 현 시대가 당면한 양극화 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국가의 혁신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문제, 이 외에도 국방, 그 다음에 국민 생활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거쳐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그 소요를 뒷받침하면서도 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을 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체 그 재정 총량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그리고 정부가 수행한 지출 구조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총량 및 재원 배분 방향입니다. 우선 내년도 총 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2009년도에 10.6% 성장 이후에 가장 높은 7.1%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 당면한 일자리, 특히 청년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 이 양극화에 따라서 취약 계층,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제 현안을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가 좀 책임지고 해결하자.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성장, 혁신과 관련된 R&D 투자라든지 국가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분야를 최대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7.1%가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늘린 게 아니고요. 총 수입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447조 원입니다. 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국세 수입은 268조 원으로 10.7%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금을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펌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늘렸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7.1%, 전체 총 수입은 7.9%를 늘렸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 이렇게 늘렸으면은 그러면은 자,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재정 수지는 정부가 이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수입이 늘어난 등 세입 확충으로 인해서 내년도 재정 수지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보다는 약간 개선된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출을 늘릴 때 이 적자가 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국가 채무는 또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에는 금년도가 40.4%가 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세입 보조 등으로 39.7%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16년도 전망한 40.9%보다는 낮은 39.6%로 해서 작년도보다 늘지 않는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늘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렇게 7.1%를 늘렸을 때, 자, 그러면은 어느 분야를 늘렸느냐, 정부가. 처음 보시면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정부가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이 분야를 늘렸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선진 국가로 나아가려면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좀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다. 정부가 최대한. 그래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 일반 지방 행정입니다만 이것은 늘어난 게 행정자치부 업무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방 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세 번째 많이 늘어난 부분이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크게 못 늘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6조원으로 대폭 늘어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돈이 지방 행정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교육, 교육 초중고 교육에 많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재원이 배분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분한 부분이 국방입니다. 최근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국방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D하고 농림수산 분야 그리고 공공질서 이런 식으로 했고 거기 보시면 SOC 분야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였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앞부분에 설명한 것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늘어난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그리고 R&D 분야, 그리고 뭐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방 분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은 문화체육 관광 분야, 환경 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SOC 분야 이렇게 되고 SOC 분야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SOC 예산을 줄인 이유는 사실은 SOC 예산은 저희들이 그 집행 가능성을 좀 많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또 공사가 완공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집행 물량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주요한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복지 예산이 그 12.9%로서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국방 예산이 6.9%로 9년 만에 최고, 교육 예산 증가율도 10년 만에 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러면 국민의 세금만 가지고 이렇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9조 4천억입니다만 이보다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11조 5천억까지 늘렸고 전 부처 모든 부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다 감액 조정했습니다. 조정이 안 된 부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또 국가가 필요한 분야의 재원을 배분했는 게 11조 5천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는 2013년 76.6조 원이던 것이 사실 2014, 15, 16년도에는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 지방에 내려가는 돈도 거의 뭐 줄어들거나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만 2017년도가 83조 원으로 해서 굉장히 정액되고 내년도에는 95.5조 원까지 호조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국세 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 위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안은 크게 보셔가지고 일자리 창출 분야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서민의 생계비 지원,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이 규모를 키우는 혁신성장 동력 확충 분야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국방 역량, 그다음 국민 안전, 평화 통일 기반 등 안전한 국가를 하는 분야에도 재원을 많이 배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동안의 물적
뭐 시설 투자를 늘린다든지 건물을 만드는 데서 벗어나서 인적 자원 개발 분야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이나 교육 희망 사다리 마련, 고등교육 질 제고에도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여기 예시된 것은 그 전체 중에서 좀 국민들께 좀 설명드릴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예시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추가 고용 지원해서 중소기업체에서 3명을 고용하는 경우 1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도에는 2만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000명 했습니다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제도를 내년도에 확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년간 본인이 300만 원을 내면은 회사에서 400만 원을 내고 정부가 900만 원을 내서 1,600만 원으로 금년도 1,200만 원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6만 명으로 10,000명을 확대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는 내년도 공무원의 3만 명이 늘어납니다만 중앙정부가 15,000명, 지방정부 15,000명에서 3만 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보육 7,000명, 요양 7,000명 등 해서 내년도에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체 중에서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약 한 2.9,700에서 2조 9,700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고용안전유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청년들이 취승패에서 어떤 교육 훈련을 받고 나면은 구직을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직 촉진 수당을 30만 원 해서 3개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숫자를 9만 5천 명에서 21만 3천 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 그 노인들의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도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를 하고 21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 생보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기초 생보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던 것을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 키움 통장 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게 되면은 정부가 30만 원을 줘가지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규로 또 도입을 했습니다. 서민 생활비 경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금 고령 사회로 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치매도 이제 국가가 좀 책임을 지겠다 해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특히 농촌의 경우 젊은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는 경우는 월 100만 원 해서 1년에 1,200만 원이고 최대한 3년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가능하면 농촌에 가서 소위 바이오 산업에 종사한다든지 특수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 유인을 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14쪽입니다. 혁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 분야에 대해서 1조 5천억으로 내년도에 대폭 늘렸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도 2,100개까지로 늘리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의 거점 구축을 위해서 참여 혁신행 창업 공간 크리에이티브 랩을 내년도에 확대 지원하고
그다음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도 신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되는 국가 보유 빅데이터를 민간 개방 확대하고 그리고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 자본 공급을 위해서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신규로 확대하고 그다음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내년부터는 확대됩니다. 15쪽입니다. 자주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방비를 6.9% 늘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운영비는 6.9%보다 줄이고 방위력 개선비에서 무기를 산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10.5%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9%입니다만 군인들이 쓰는 운영비는 줄이고 무기를 산다든지 이런 투자 쪽은 늘렸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 봉급도 내년도에는 21만 6천원에서 병장 기준 40만을 늘리면서 또 이 돈이 소비로 안 되고 병장들이 아니면은 입대한 일병, 이병들이 저축을 하는 경우는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상품도 만들고 할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 안정 중에서 특히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차도 보급도 대폭 확충하고 AI, 방역 체계 구축 등도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7월부터는 신규로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서 이 보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용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희망사다리 마련을 위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해외 연수 기회를 하고 그다음 반값 등록금 등도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결과입니다. 분야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SOC 전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 구조조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분야, 보다 효율이 높은 사업에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